예, 안녕하세요. 제로미니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일단 제가, 6월달에 너무 바빴어요. 5월 말부터 해서 6월달 바빠서 이 영상을 좀 찍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죄송하고요. 런던 출장 갔다 오고 일주일 근무했다가, 또 뭐, 키사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훈련장 같은 데가 있어요. 예, 실전 사이버 훈련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침해 사고 대응하고 관련돼서 좀 보안 쪽으로 좀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 이제 오랜만에 쉬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도 그렇고, 이제 거의 전산 쪽에서 네트워크나 이제 이런 쪽을 좀 많이 약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뭐 메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예,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청 막 텐서플로 써가지고 막 이렇게 뭐 멋있게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어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통신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답하실 수 있으면 뭐 괜찮은 거고 답하실 수 없으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두 개, 클라이언트 서버하고 통신 내에 어떤 통신 프로토콜 쓰나요? 그걸 이제 막상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을 못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도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어, 이제 전산 쪽이다 보니까 개발이에요. 개발이면 이제 실제 시스템 운영단이죠. 그래서 이제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밑에 단,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해서 뭐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마 나중에 이제 뭐 버그 잡고 뭐 장애 처리하고 했을 때 아마 많이 막히시는 것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면접에서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질문 나왔을 때 답을 못하면 거기서도 감점이 되겠고 예, 이렇게 되죠. 그냥 간단하게 쉬워요. 어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통신할 때는 이제 TCP하고 UDP하고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토콜부터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면접관들에게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잘 밑에 단까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좀 더 면접에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판서로 같이 진행하고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산 기본적인 전산 플로우보다는 실제 그 클라이언트 서버하고 통신하고 떻게 네트워크 인프라가 이제 기관, 회사, 그다음에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구축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 이용해서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좀 길면 제가 자르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막상 진행을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뭐 전산 쪽 그러니까 개발 뭐 언어 이런 것만 알지 실제 인프라 쪽은 내가 한번 고민 한번 해봤었나? 라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제목에서 알려드렸듯이, 인프라. 예, 인프라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건물의 인프라. 그리고, 떤 도시가 생성이 될 때, 뭔가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전산이나 통신 쪽에서는 여기다가 지금 잘 밑에 정리해 놨는데 기업 인프라는 이제 기반 시설로 대표적으로 IT 인프라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IT 인프라는 네트워크, 서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데이터베이스, 정보 보안,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기반 시설 등 IT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시스템 구조를 구축하고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거는 큰 그림이에요. IT 인프라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들 거의 이제 대학교를 졸업 전이시거나 실제 뭐 현업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현업을 겪지 못한 분들은 딱 지역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DB, 서버,
언어, 자바, HTML, 거기에서 어떤 개발 툴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컴파일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입사를 하시면,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예.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이제 큰 숲을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큰 숲을 보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IT 인프라,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정보반 이런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하죠. 예, 그거의 이제 융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프라를 저희가 확인해 봤으니까 실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제 네트워크 한번 구성을 한번 볼게요. 네,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지금 여기다가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거 됐지? 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좀 제가 대충 그러는데 인터넷이에요. 네, 인터넷 하고 이제 이쪽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닐 회사, 네, 다닐 회사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그 이제 공공기관은 이제 대민 서비스가 많으니까 요거는 다 PC라고 할게요. 예. 개인 사용자라고 할게요. 개인 사용자. 예, 개인 사용자. 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홈페이지 개발자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면 이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DB를 운영하는 DB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영업 시스템 운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RP라고 하죠. 예,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그 다음에 P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하여튼 ERP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내부 업무 내부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각각의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네트워크는 이제 DMZ라는 그 망을 또 운영을 합니다. 예. DMZ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DMZ망. DMZ가 뭘까요? 예. 예. 그 군사 분계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DMZ가 이제 보안의 개념에서는 이제 외부의 공격자가 이제 그 같은 망에 DB하고 서버하고 같이 놓으면 DB를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DB가 가장 중요한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용자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DMZ라는 것을 이제 구축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뭐 대민 서비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민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웹 서버들이 위치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있어요. 서버. 그래서 한 예로 들면 네이버닷컴, 예, 네이버닷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용자에서 네이버닷컴으로 접속을 해요. 이렇게 네이버닷컴으로 접속해요. 사용자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쳐가지고 네이버닷컴 접속하면 여기에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서버보다는 웹서비스가 구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서버. 예. 웹서비스가 구성이 돼서 어떤 이제 페이지가 뜨겠죠. 검색창이 뜨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측면에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 DNS가 있습니다. 예,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서버라고 해야 되나? 헷갈리네. 오늘따라. 예. 하여튼,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하여튼 그 도메인 네임 그거를,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면, 그 네이버닷컴하고, 실제, 이 서버에 공인 IP라고 하죠. 예, 공인 IP. 예, 공인 IP를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네이버닷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도,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보면, 아주 기본적인데, 네.
여기서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ns lookup 치면 이제 도메인 이걸 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 네이버닷컴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해서 IP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I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IP가 나온 거를 보고 저희가 그냥 검색을 해도 이제 이 IP를 쳐도 아마 그냥 자동적으로 접속이 될 수 있습니다. 164.90 안 될 수도 있어요. 막힐 수도 있는데 여기 접속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쓰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IP 주소를 제가 다 외울 수 없어요. 구글의 IP 주소는 8.8.8.8인데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사이트의 IP를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어로 기억하는 건데 쉽죠. 예.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할 그런 서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여기는 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DB 서버가 되겠죠. DB 서버. 여기는 이제부터 여기는 내부망이에요. 예. 내부망. 예, 내부망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는 정보보호 설비가 들어갑니다. 뭐 서버하고 DB 사이에는 그럼 방화벽을 놓을 수도 있고요. 네, 방화벽을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망분리라고 해요. 예, 망분리. 망분리도 개념이 이제 논리적 망분리랑 이제 물리적 망분리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논리적 망분리는 그 라우터에서 제가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게 VLAN의 개념이 있어요. 예, 가상 랜인데 여기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로 나갈 때 이제 요 라우팅만 잡아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만 너는 여기에서 들어와서 여기만 나가라. 여기에서 들어와서 여기로는 넘어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논리적 망분리고 물리적 망분리는 특정 시스템을 놔요. 예, 망분리 시스템 놓고 그 다음에 외부 축하고 내부 축하고 각각 한 세트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요 사이는 그 특정 프로토콜을 써요. 특정 프로토콜. 우리가 알 수 없는 프로토콜. 여러분들도 좀 그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자체의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자체의 프로토콜을 만들면 장점은 뭐냐 하면 남들의 해석이 안 되겠죠. 예. 남들의 해석이 안 되고 나만의 비밀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적 망분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비를 놓고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버하고 DB하고 이렇게 해서 또 통신을 하게 됩니다. 통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DB하고 같이 이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또 업무망이 있어요. 업무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PC들, PC인데 오피스 PC들, 회사 PC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인프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인프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그려드리면 일단 사용자 단이 있고 인터넷이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들어와서 이제 여기는 회사 측이죠. 예. 여기는 회사. 예.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속하고 앞단에는 무조건 WAS라고 하죠. 예. 웹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DB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나눠져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PC 내부 PC 사용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네이버닷컴 닷컴을 실제적으로 공인 IP라고 하죠. 공인 IP를 이제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주는 게 DNS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방화벽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방화벽이 있어요. 네, 여기도 방화벽이 있어요. 또는 이제 망분리 설비가 있는데 이제 그 정보 처리 기사에서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 공인 IP가 지금 저희 IP가 IPv4 쓰잖아요. IPv6로 넘어가는 그 단계인데 이제 이게 25 25 25 25 이걸 다 곱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번 곱해 볼까요? 255 곱하기 25 2 제가 이거를 좀 쓰고 255 255 2 예. 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예. 이렇게 나오네요. 하여튼, 뭐 40억 개의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 IP를 부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인구가 몇 명이죠? 전체 인구가? 뭐 6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IP가 엄청 많잖아요. 제 이제 핸드폰에도 IP가 있고, 이 PC 단말에도 IP가 있고, 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IP가 아마 수백, 수천 개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IP를 다 커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 포트 포워딩 개념하고 그다음에 나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트 한번 들어보셨나요? 나트? 네, 나트. 나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보안에서도 유용하고 IP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판서를 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그래서 나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인 IP로 들어오고 만약에 이제 공격자가 있어요. 공격자나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인 IP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제 여기만 접속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는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없게 막아야 돼요. 그러면 방화벽도 있지만 여기에서 들어올 때 나트를 한번 먹여준다고 하는데 그 IP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여기 대역은 211점 대역일 수도 있고 여기 대역에서는 192점 대역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168점 대역일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IP를 바꿔주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 주체가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막아준다는 게 이제 라우팅 처리를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 그 사이에 그 망 분리 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요새는 지금 이제 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옮겨가고 있는 추세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어요. 예, 요 개념은 뭘까요? 예, 그 퍼블릭이라는 뭔가 공개되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존, 그다음에 KT, 뭐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그냥 일반 사용자가 그냥 접속을 하는 거예요. 예, 접속해서 그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는 거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죠. 거의 보통 기업이죠. 기업에서 많이 운영해요. 외부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어떤 특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private cloud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런 사용자들은 어떤 사용자들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 쪽에 있으니까 DevOps 개념으로 하면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시스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 툴이 필요하고 버전 같은 게 다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개발을 하잖아요. 예,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일반 그냥 완전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PC를 다 하나 사서 10대나 20대나 똑같이 세팅할 수가 없거든요. 세팅할 수 있다고 해도 PC 특성이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면 하나의 시스템을 복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이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대 PC를 커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20대 이제 PC를 이제 커버칠 수 있는데 10개를 이용하고 나머지 5개는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변환시키겠다. 그게 자유로운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 하나씩 구축을 하고 또 서버도 사야 되고 이런 그런 비용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벌써 20분이 됐네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제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니까 좀, 이게 좀 어렵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질문을 바로 주세요. 예, 질문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메일로도 그런 취업 준비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분에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어떻게 통신이 되고, 어떻게 이제 그 기업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특성이 따르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좀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릴게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대략적인 사항은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IP 개념을 보면 127.0.0.1 예, 요게 지금 로컬이죠? 로컬 호스터죠? 예. 그래서 내 PC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웹 서비스를 구동을 했어요. 웹 서비스를 구동을 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사용자가 내가 개발한 웹 서버로 접속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공인 IP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진짜 웹서버를 운영하고 싶다 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요 PC가 있죠. 예, PC. 요 PC에 네이버라든지 간단하게 치면 내 IP가 있을 거예요. 내 IP 조회가 있을 거예요. 조회를 하시면 이 IP가 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IP가 뭔가 나와요. 그게 공인 IP예요. 내가 이 PC가 바로 이제 바로 외부에 나가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이라고 할게요. 예, 집이라고 하면 우리 PC가 두 대가 있어요. 우리 PC가 두 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무선 AP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 AP도 쭉 가서 이제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라우터라는 게 이게 보면 쭉 보면 여기 뭐 2층, 3층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라우터가 요쪽으로 다 수집이 돼요. 각 층의 아파트가, 예, 아파트. 그래서 이 라우터가 쭉 가가지고 또 라우터를 하나 거치겠죠. 거의 백본 수준으로 거치겠죠. 여기는 A 아파트,
여기는 B 아파트, 여기는 C 아파트, 여기는 D 아파트. 그래서 각각 온 회선을 여기 연결해요.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그 이제 큰 개념이죠. 예, 각각에 있는 그런 지사들이 있어요. 지사들이 뭐는 경기, 뭐 전남, 제주 이렇게 해서 이 라우트가 또 올라가서 이제 광장비를 거쳐요. 광장비. 광장비. 여러분들 광장비라고 하면 광통신 장비예요. 요새 뭐 5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광장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경기에는 네이버가 있죠. 요새 좀 네이버를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또 광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광장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광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광장비가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장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백본, 이 라우터가 있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DMZ 구간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서 웹서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부 DB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네이버에 접속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IP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점을 통해서 이렇게 요 서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웹 서비스를 구축을 했어요. 내가 웹 서비스를 구축을 했는데 그 IP는 공인 IP고요. 그 내부에서 이제 APM이라고 하듯이 뭐 아파치 PHP 뭐 그런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시스템이라고 보다는 그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웹 서버를 구축을 했으면 외부에서 이제 전남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사는 PC한테 야, 너 그거 공인 IP 좀 알려줘. 그럼 내가 한번 접속해 볼게. 하면 그 공인 IP를 하면 이렇게 해서 접속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PC 단에서 그냥 웹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그냥 PC 단말에서 그냥 로컬에서만 통신하는 거고 외부로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그 코드를 이런 데에 탑재를 해가지고 웹 서비스를 올리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그 IP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플로우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벌써 이제 정리하는데도 지금 30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통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전산직 면접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막 20년, 30년 전에도 지금처럼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세대가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오래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들을 다 이해를 못 하시고 인프라부터 전산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인프라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 현업에 뛰다 보니까 인프라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략적인 인프라를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뼈와 살을 아니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내가 만든 웹 서버, 내가 운영하는 DB 서버, 내가 운영하는 그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강의는 약간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좀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그런지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못 잡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질문 주세요. 예, 질문 주시면 여러분들 부족했던 내용 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채워드리고 취업을 성공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입 직원들 오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다 몰라요. 그냥
어, 좀, 그래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고 만약 입사를 하시면 엄청나게, 이쁨을 받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현업에도 빨리,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빨리 이해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오늘 진짜 길었어요. 예.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꼭까지 안 보셔도 돼요. 예. 그래도 어차피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 컨설팅이니까 내용 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고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자 동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예, 항상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